자, 우리가 마지막 내용 위치속도 속도 미분 쪽에도 안 하고 넘겼었어. 왜냐면 걔랑 얘랑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굳이 여기를 다 뺐고요. 자, 봅시다. 일단 정의를 정확히 알아놓으면 우리가 좀 다루기가 편해. 자, 그래서 위치는 그냥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수초에서 다루는 위치 속도 가속도는 직선 운동에서만 다루는 거야. 평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수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직선상에서의 운동만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예를 들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우리가 위치 속도가 속도는 기준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요. 그래서 원점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고, 한 이 지점을 내가 원점이라고 한번 놔볼게. 자,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졌다 쳐봅시다. 자, 얘네들의 위치는 같은 위치야 다른 위치야 딱 봐도 직관적으로 다른 위치여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떨어졌어 했을 때 이만큼 떨어졌다고 하면은 얘인지 얘인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원점이 있으면 직선운동에서 방향도 설정을 꼭 해줘야 돼. 보통은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죠. 그럼 이 점의 위치는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럼 뭐라고 놓을 거고 위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원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몇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속도도 마찬가지 방향이 중요해. 속도도 내가 이 지점에서 10m/s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10m/s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속도도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특정 시각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를 나타낼 때 우리가 m/s나 km/h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그때 똑같이 10m로 1초당 10m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지? 이때의 속도는 내가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 플러스 10m/s라고 말하면 되고, 이때의 속도는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 마이너스 10m/s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속도가 속도는 방향이 중요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게 되게 중요해. 사실 이게 벡터 개념인데 벡터를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 정도로만 내가 설명을 할게. 자,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정확한 표현은 그냥 위치야. 그냥 말 그대로 위치예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 쓴 거고, 그래서 방향을 무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를 묻는다면 그걸 우리가 거리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요? 거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위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얘는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2. 얘는요? 2. 얘는 위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2였는데 거리는 둘 다 몇이야? 둘 다 2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리는 위치의 크기라고 부르고, 크기라고 좀 애매하죠? 벡터에서 크기와 방향할 때 말하는 거라서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절대값 위치라고 말하면 돼요. 위치에 뭘 씌우면? 절대값 씌우면 원래 있던 부호가 어떻게 돼버려서? 부호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냥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거리는 절대값 위치가 되는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인 거거든. 그래서 플러스 10m/s, 마이너스 10m/s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속력도 만약에 방향을 무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빠른데, 그리고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얘는 속도의 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는 무시를 하고 그냥 얼마나 빠른가만 보는 거라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부호 써줄까? 네. 이렇게 됐을 때 부호를 떼고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따라하세요. 속력은 절대값 속도. 기호로 쓸 때는 속도에다 절대값 씌워서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우리가 이걸 부를 때는 속도의 크기라고 불러요. 속도의 크기를 5글자나 되죠? 2글자 줄여서 뭐라 부르는 거라고? 속력. 속도, 이거 자주 나올 거니까 구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속도는 따라하세요. 방향과 크기를 표현.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빠르다 인 거고, 속력은 방향과 크기에서 누구를 무시한 거라고? 방향 무시하고 뭐만 표현한 거다? 크기만 표현한 거다. 그래서 부호 떼고 봐라. 그래서 뭐를 씌워서 표현한다고요? 절대값. 이과한 친구들은 여기도 조금 내용이 더 붙어. 기하 벡터 내용까지 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가속도는 얼마나 빨리 속도가 변하느냐인 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 이건 우리가 따로 하진 않아요. 그냥 위치의 크기, 속도의 크기 정도만 따로 정의를 했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 같은 경우는 위치의 변화율인데 변화율을 처음 배운 건 우리가 미분계수 파트에서 처음 배웠어. 변화율은 두 가지의 변화율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변화율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속도도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변화율, 두 가지 속도가 존재해요.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평균 속도,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순간 속도가 존재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줘야 돼. 평균 속도는 따라하세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 이게 뭐라고요? 의미가? 누구의 뭐? 위치의 변화율. 근데 평균 속도가 있는 거 따라하세요.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평균 속도. 그래프에서 두 점 기울기 연결한 그 3분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 존재했듯이 무슨 변화도 존재하니까 순간 속도라고 하면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위치의 변화율. 근데 무슨 변화율? 그래서 위치의 순간 변화율 줄여서 뭐라 부른다? 순간 속도. 근데 좀 더 줄여서 그냥 속도 하면은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정확히 표현하려면 시간이 들어가요. 자, 평균 변화율은 뭐 1초부터 3초까지의 평균 속도 이렇게 말을 하고 순간 속도는 특정 지점 3초일 때의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또는 3초일 때의 속도하면 순간 속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이라는 표현은 생략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변화율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변화율이 존재할 거고 무슨 가속도야? 그다음 무슨 가속도? 순간은 뭐 하기도 한다? 생략하기도 한다. 그냥 가속도 하면은 평균 가속도야, 순간 가속도야? 순간 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평균 가속도는 잘 다루질 않아. 다뤄봤자 위치,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가속도 정도를 크게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주로 S 한 다음에 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함수 F 이렇게 안 쓰고 FGH는 그냥 뭔지 모를 때 막 붙인 게 FGH고 좀 의미를 담아서 위치 S를 쓰고요. 속도는 뭘 썼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V를 썼죠? VT 이렇게 쓰고 다 소문자야. 가속도는 뭘 썼었게? A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는 자, 속도가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다? 위치의 순간 변화를 구하면 되고 이걸 그럼 뭐 하면 속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속도를 뭐 하면 미분하면 또 뭐가 나오고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거꾸로 내가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위치에 대한 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속도 함수를 뭐 하면 위치 함수를 얻을 수 있을까? 적분해주면 거꾸로 내가 위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미적분 관계죠, 얘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적분 상수는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VT가 3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됐었대요. 속도가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때 내가 위치의 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뭐 해버리면 되죠? 적분해버리면 되지. 자, 그러면 ST는 하면 어떻게 되죠? T 3승 플러스 해서 멈추면 안 되죠? 플러스 C. 이때 적분상수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다루는 거는 다항함수로만 주어져요. 뭐로 주어진다고요? 다항함수에서 상수항은 T의 몇 대 2 했을 때랑 똑같은 의미야? 이게 의미가 S 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 0 나라고 C는 났죠? S 0의 의미고 따라하세요. 처음 위치 해서 얘 특별히 얘는 S0 이렇게 쓰게 돼요. 되게 특별한 애라서 네. 그래서 우리가 적분상수는 하면은 0초일 때의 t는 0일 때의 위치 그러니까 처음 위치 또는 처음 속도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에 위치가 몇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야? S0이 몇이다?
0이다 라는 걸 한글로 표현하면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는 똑같은 의미인 거니까 그걸 보고 S 0이 0이네. 그럼 내가 속도에서 위치를 적분해서 위치 구할 때 적분 상수가 0이겠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따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우진아 이해 잘 하고 있어? 자,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풀어 설명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예요. 위치를 뭐 하면 속도를 얻을 수 있고 미분하면 속도를 뭐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더라. 거꾸로 적분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화돼서 그래프랑 같이 엮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뒤에서 이제 봅시다. 다음. 자, 직선운동에서의 위치 속도 그래프인데 이게 내가 왜 얘를 따로 넣냐면은 애들이 오해를 해. 오해를. 예를 들면 보세요. 속도가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게 t1 1초 2초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t축이죠, t축. 자,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2로 놓고 여기 한 뭐 10으로 놓을까요? 이렇게 놨다가 볼게. 그 1차 함수에서 2점 알고 2점 아니까 내가 예식 바로 작성할 수 있겠지? 그러면 식세우면 어떻게 되니? VT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t 기울기 x 증가량 1,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t하고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자, 이랬을 때 그럼 내가 위치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적분하면 위치 구할 수 있잖아요. 적분해 봅시다. 적분해요. 자, 원점을 출발했다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럼 ST는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니?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 한 다음에 플러스 c인데 S0 구해보면은 다 날라가고 C 이렇게 나오는데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세 개 몇인 거야? 0이니까 바로 이렇게 쓰고 시작해도 되겠지? 이거 굳이 안 하고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니까 포물선이잖아요.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묶어줍시다. 인수분해 합시다. 뭐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뭘 좀 착각하냐면은 이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해. 이게 y는 st 그래프를 그린 거죠. st 그래프야 이게. 자, 그럼 여기가 0이랑 2니까 2초일 때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얘는 직선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근데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얘가 대각선 위로 날아갔다가 땅에 떨어져서 바닥을 뚫고 내려오는 걸로 착각을 해. 많이들 그래요. 이걸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처음 위치가 몇이라 그랬죠? 각각의 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여기 0,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원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얘는 처음에 0초일 때 여기 서 있었어요. 이런 의미인 거야. 자, 그래서 1일 때 이 높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S1 구합시다. 1 대입하면 몇 마? 여기다 1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1초일 때 위치 몇이야? S1은 1초일 때 위치 1 대입하면 5니까 여기 5구나. 그 의미가 뭐냐? 얘가 위로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있을 때 t가 몇일 때? 1일 때의 s 위치가 몇이다? 5다라는 의미라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5라는 위치까지 왔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얘가 위로 날아갔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초일 때의 위치가 몇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저 위치 끝다는 거는 위치 0이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로 돌아갔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2초일 때, 1초일 때 이렇게 서 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건 바닥으로 뚫고 내려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초일 때도 한번 그려볼까요? S3은 몇이니? 계산해볼까? S3은 하면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30 하니까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쯤에 3,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볼게요. 지하로 뚫고 내려온 게 아니죠? 3초일 때 위치가 몇이다? 그 말은 3초일 때 얘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어느 방향,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다?
15만큼 떨어졌다 해서 이쪽을 마이너스 15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의미인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자, 예를 들면은 ST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쳐보세요. 얘 막 다운으로 위로 올라갔다 막 헤엄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물속 잠수했다가 이런 내용이 아니야. 이 의미가 뭐냐? 예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고 쳐봐. 얘 의미는 얘가 원점에서 최대 어느 지점까지 떨어져 있다가 1까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이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위치가 몇이 됐다가 0이 됐다가 위치가 몇 가지 또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그 다음 또 다시 마이너스 1에서 위치가 몇이 됐대요? 0.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가 좀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시간에 따라 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이거 물 위로 올라왔다가 잠수했다 올라왔다 잠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ST 그래프에 대한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걸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 이거는 고전 재현아 고1 때 이거 배우냐 그래프? 네. ST 그래프 고1 때 배우니? 고1 중반 물리. 고1 때 물리는 안 배우잖아. 아, 고1 때? 고1 때는 모르겠는데 고2 때 물리하면 무조건 돼요. 아 그럼 물리를 안 하면 이거를 ST 그래프를 처음 보는 건가? 네, 지금 과학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었구나. 물리를 안 하면 다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물리에도 ST 그래프가 없어요. VT랑 AT만 있어요. 그러면 너가 ST를 그려서 풀어야 되죠? 네. 네,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지 ST가. 분리 안 하면 다 힘들구나. 자, 그래서 이제 VT 그래프랑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S를 뭐 하면 V를 구할 수 있다고 했지? 미분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프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 미분에서의 의미와 적분에서의 의미 두 가지를 봐야 돼. 자, 예를 들면은 T1부터 T2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평균 속도는 위치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 기울기야. 그래서 누구의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위치의 뭐라고요? 평변이야. 그럼 무슨 소리냐? 평균 변화율은 두 점 기울기죠? 시각 t가 몇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t1부터 t2지. t1일 때 점지. t1, st1, t2, st2 한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어진 정도가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혹시 알겠어? 놓쳤어? 놓쳤어? 다시. 자, 다시 봐봐. 이 위치의 평균 변화율 식으로 한번 써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었잖아. 근데 이 x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축을 보니까 t가 하고 있죠. 델타 t분의 델타 y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델타 t분의 하고 y축 대신에 s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델타 s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를 직접 계산을 하면은 시간의 변화 몇 초에서 몇 초로 변하는 상태야 지금? t1에서 t2. 그러면 델타를 구하고 싶으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니까 뭐에서 뭘 빼면 되죠? 이건 미분 파트 내용이죠. 분해한 다음에 몇 초일 때 위치 빼기 몇 초일 때 위치? t2 초일 때 위치 빼기 t1일 때니까 s 한 다음에 초일지 시간일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점 기울기가 되는 거야.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연결한? 몇 콤마 몇이랑? t1, st1과 t2, st2의 두 점 기울기가 되는 거죠. 두 점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엄밀한 표현은 아니야. 엄밀한 표현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라는 뜻이죠. 어쨌든 우리가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두 점 기울기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식 세워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아 저게 평균 속도네 라고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T3에서의 뭐를 구하래요? 순간 속도는 그럼 누구의 무슨 변화율로 해석하면 될까? 위치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죠? 자, 미분계수 정의식 그대로 써도 괜찮아. 자, 리미트 한 다음에 t가 t3로 갈 때 한 다음에 t-t3 분의 뭐라 써? 그 다음에 누구의 순간 변화율? 그럼 여기 누구를 써줘야 돼요? s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S 프라임 T3가 되는 거고, 이게 순간속도 또는 생략하고 그냥 속도 V 몇이랑 같은 의미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속도 구하고 싶으면 위치를 미분한 다음 대입해서 미분계수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하면 될까? T3, 어디서? ST3 에서의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었다? 속도가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래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미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프에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미분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고, 참고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위치와 속도의 관계랑 속도, 가속도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야. 그래서 위치가 원함수, 그러면 속도가 무슨 함수 역할을 하는 거야? 도함수 역할을 하는 거고, 속도가 원함수라면 가속도가 무슨 함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함수. 똑같이 그냥 해주면 돼요. 평균 가속도 그러면 누구의 무슨 변화율로 해석하면 될까? 평균 가속도면 속도의 평균 맞네? 미안해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순간 가속도는 누구의 무슨 변화율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거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따가 한 번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만 딱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위치 변화 이동거리 적분해서의 의미, 적분해서의 의미 하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위치 변화라고 하면 0초부터 t1까지의 위치 변화를 묻잖아. 그럼 이거는 s 몇에서 s 몇을 빼는 얘기니까 에서 s 몇을 0을 빼면 그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지? 맞아요?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인테그랄 한 다음에 vt dt 0부터 t1까지 이거 계산하면은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st 이렇게 되고 몇부터 몇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변위라고 줄여 부르기도 해요, 위치 변화를. 근데 보통 변이라는 표현보다는 수학에서는 그냥 위치 변화라고 얘기를 안 해줄 거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위치 변화를 구해라 하면은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이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누구는 누구의 뭐라고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얘기냐? 0초부터 t1초까지 위치 변화니까 그때 위치를 살펴보면 0초일 때 위치 몇이래 지금? 0. t1일 때 위치 요 정도 높이 되겠죠? 위치 변화는 0에서 위치가 몇 가지 올라갔다. t1이니까 s? t1까지 올라갔다. 가 되는 거고, 이 올라간 높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누구를 정적분한 거랑 똑같다? 속도를 정적분한 거랑 똑같다. 근데 따라서 정적분은 넓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0초부터 t1초까지 누구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게 넓이 사다리꼴이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 높이 차이를 말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되니? 자, 정리할게. 위치 변화 이렇게씩 세울 수 있죠? 근데 이 식 모양을 보니까 누구 정적분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을까? 속도 정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위치 변화는 내가 누구의 뭐로 해석해도 되는 거야? 정적분. 정적분은 넓이랑 관련이 있죠? 넓이로 해석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높이 차이를 구할 수 있더라. 얘는 넓이가 5였다? 그럼 여기 0? 여기는 그럼 위치가 몇이었던 거야? 5 이랬다는 거야. 여기 넓이가 10이었다? 여기 0? 그럼 여기 몇이었던 거야? 여기가 만약에 0이 아니라 높이가 5였다 쳐보세요. 넓이가 5였어? 그럼 여기 높이는 몇일까? 위치는 10이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지점 부분과 이 지점의 높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이 넓이니까. 여기가 5였다? 그럼 여기 높이가 몇인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높이 차이가 몇이니까? 이렇게. 좀 더 힘드세요. 네. 자, 두 번째.
T1부터 T3까지의 위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네, 그러면 위치 변화 그래프 식으로 한번 써볼까? S 몇에서 S 몇 빼는 얘기야? ST3에서 누구를 이렇게 빼는 얘기죠? 이거는 누구의 정적분과 똑같겠네? 그래. 인테그랄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T1부터 T3까지 누구 정적분하면? 속도로 정적분 해주면. 자, 따라서 정적분은 넓이. 정확히 말하면 넓이는 아니고 넓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T1부터 T2까지는 축보다 위쪽이니까 요만큼 넓이가 정적분이랑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T2부터 T3까지 정적분 값은 이 넓이랑 똑같이 나올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까? 반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여기서 각각의 넓이를 내가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봤더니 이거 계산하면은 넓이로 해석할 거면은 축 위랑 아래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 기억나요? 참 얘는 나눠줘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랑? T1부터 T2까지 VTD 따로 해주고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T2부터 T3까지 VTD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넓이로 해석을 한다면 얘는 넓이랑 같아요? 부호가 반대요? 똑같이 나오겠지? S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은 S1, S2 말고 숫자로 써줄까?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하려나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넓이가 뭐 3이었고 여기도 5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 변화. 몇 촉부터 몇 촉까지? 이 정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 몇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3이지.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T1부터 T2까지는 위치 변화가 몇이었다? 3. 그 다음에 T2부터 T3까지 이 정적분 값은 넓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와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이게 의미하는 건 따라하세요. T2부터 T3까지 위치 변화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야. T1, T2의 높이 차이, T1부터 T2까지 높이 차이. 이 높이 차이가 위치가 얼마나 증가했냐 있는 거잖아요. 위치 변화량이 몇이다? 3. 이 높이 차이가 3이다. 이 넓이가 있는 이 높이 차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T2랑 T3의 높이 차이, ST2에서 ST3 뺀 거랑 이게 똑같단 말이지. 자, 이게 몇이 나왔대요? 마이너스 5. 여기 넓이가 마이너스 5다? 그럼 의미하는 거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높이의 차이가 5만큼 난다. 5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무슨 이해돼? 자, 그래서 위치 변화는 그러면은 3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의 의미는 뭐냐? T1부터 T3까지 위치의 변화가 몇만큼 증가했다가 몇만큼 감소해서 결국 위치 변화는 몇입니다. 이만큼 감소하게 됐어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얼만큼 올라갔다가 얼만큼 내려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직선상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좀 표현을 해주자면 여기가 T1일 때라고 볼까요? T1일 때 위치가 여기였어? 자, 그때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큼 갔다가 3만큼 갔다가 3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왔다가 T2 쪽까지 T2부터 T3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라는 의미인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큼 5만큼 가서 T3에 여기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T1이었죠? 나중에 T3죠? 결국은 그래서 위치 변화는 몇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결국 움직인 거랑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위치 변화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얘 위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몇 갔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3 갔다가 어느 방향으로 5 왔어요? 마이너스 방향? 그 위치 변화는 그래서 몇이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위치 변화랑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이동거리예요. 자,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이동을 했냐를 의미하는 거거든. 방향을 무시하고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다 재라는 얘기야. 얘 플러스 방향으로 몇 이동했어? 3 이동했지. 그다음 마이너스 방향 몇 이동했어? 5 이동했지. 그럼 실제로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한 거죠? 8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지금 3이랑 5를 더하고 싶거든. 실제 이동한 거리를. 근데 변위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빼져서 마이너스 2가 됐지. 8이 안 되고. 그럼 얘를 실제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면 돼요. 뭐로 만들면 된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종족분이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프가 X축, T축보다 어디 있어서? 아래에 있어서. 그러면 플러스로 나오게 만들면 내가 그래프를 접어 올린 다음 종족분에 쓰면 플러스가 나왔을 거야. 접어 올린다는 건 절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인테그랄 한 다음에 T1부터 T3까지 그냥 속도를 정적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상쇄돼가지고 마이너스 이만큼만 나왔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따라하세요.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크기, 속력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인 거야. 자, 속도에 뭘 씌운 게? 속도의 뭐를 의미하고?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따라하세요.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안 나오게 이렇게 절대값 씌웠어? 절대값 VT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VT 그래프죠? 이거는 속도 그래프야. 무슨 그래프?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건 무슨 그래프라고 부르면 돼? 속력 그래프. 그래서 속력을 정적분하면은 여기부터 옆에 속력 정적분하면은 여기 플러스 3, 여기도 정적분 값이 뭐가 나와? 플러스 5 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플러스 몇이 나오는 거예요?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산해주면 얘는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는 어차피 원래 위쪽이었으니까 그 VT랑 똑같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T2부터 T3까지는 절대값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VT가 될 거야. 맞아요? 왜냐면 원래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아래니까 절대값이 좀 저거 올려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계산해봤더니 얘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오고 3. 이 저거 올린 다음 정적분하면 몇이 나와서 5. 그래서 얘는 몇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변위를 구하고 싶으면 속도를 정적분. 위치, 이동거리가 궁금하면 속력을 정적분. 네, 적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 두 가지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는데 위치의 변화량이 알고 싶다?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고요. 속도의 변화량이 알고 싶은 거꾸로 이제 거꾸로는 아니죠? 여기 써줄까? 위치의 변화 알고 싶다? 누구 정적분하면 된다고요? 속도를 정적분하면 그럼 위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를 구하면 자, 속도는 위치 입장에서는 도함수인 거잖아. 도함수를 정적분한 거잖아요. 자, 속도의 도함수는 누가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러면 얘는 누굴 정적분해주면? 해주면 속도의 변화량인데 거의 이게 나와요. 위치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관계가 위치랑 속도의 관계가 속도랑 가속도의 관계랑 똑같으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원리만 알면 얘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하면 돼요. 넓이를 구한다든지 막 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는 여기까지고 뒤에는 이제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인데 자, 정리를 좀 하자면 보자. 첫 번째 위치를 하면 안 되지. 위치, 시각에 대한 위치를 함수로 표현하면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요? S, P, 속도를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이름 뭐라고 붙여준다? VP. 가속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얘네들 관계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돼. 위치를 뭐하면 V를 얻을 수 있고 미분하면 그
다음에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가속도를 알고 있을 때 속도를 알고 싶다. 뭐 해버리면 돼요? 적분하면 되겠죠? 속도 알려준 다음 위치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건 안 쓸까? 거꾸로 적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변화율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건 잘 안 나오는데 넓이 구하는 건 지겹도록 나와요. 지금 이 적분 파트에서 내용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 미분 파트에서 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대입해서 구하는 게 대부분이고 적분 파트에서는 그래프를 같이 이용하게 만들어 넓이를 쓰게 하려고. 두 번째. 적분 파트 내용을 쓰자면 위치 변화? 위치 변화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뭐 하면 구할 수 있더라? 속도를 뭐 하면? 정적분하면 예를 들면 T1부터 T2까지를 쓸까요? T1부터 T2까지 위치 변화? 그럼 T1부터 T2까지 누구를 적분해버리면? 속도를 정적분해버리면 되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치 변화를 구분해서 가야 되는 게 누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동거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동거리는 위치 변화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는 그 상쇄시키고 요만큼 결국 변했어요가 되는 건데 이동거리는 이만큼과 이만큼을 따로따로 더해야 되는 거죠? 그 부호를 싹 다 떼고 양수로 만든다는 더해줘야 해서 얘는 누구를 정적분하면 되더라? 속력. 그러면 식으로 뭐를 쓸까? 인테그랄 한 다음에 T2까지 절대값 VT 자, 이거 따라하세요. 속도의 절대값. 다른 말로 속도의 뭐라고요? 크기. 줄여서 속력이라 부른다.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게 시각 T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넓이의 순간 변화율, 부피의 순간 변화율 다 똑같아. 다 똑같아서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내가 쓴 거야. 자, 그냥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뭐 1초일 때 변화율을 구해라, 3초일 때 변화율을 구해라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길이, 넓이, 부피를 T에 대한 함수,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뭐 그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닮음을 쓴다든가 도형상에서 닮음을 쓰거나 넓이를 쓰거나 뭐 부피 공식을 쓰거나 해야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된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봐봐. 길이를 쓴다? 시각 T에 대한 길이를 LT라고 놨을 때 길이의 순간 변화율 하면은 L'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면 봐봐. 2초일 때의 길이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물어보면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뭐라 쓰면 돼? L'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죠? 근데 언제의 변화율?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결국은 LT를 구해. 그럼 난 미분하고 몇 대입하면? 2 대입하면 L' 이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변화율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순간 변화율. 그래서 미분계수 구하기가 되는 거야, 결국은. 자, 이것도 이따 문제에서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은 이렇게 써볼까요? 길이, 넓이, 부피. 좀 어려운 문제는 부피까지 나오는데 보통 대부분 그냥 길이에서 끝날 거야. 길이에서 끝나게 될 거고, 얘의 변화율을 물어본다? 그럼 다짜고짜 t에 대한 뭐로 표현하고 함수로 표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준 다음에 누구 구해버리면 그게 변화율이다? 미분계수가 하면 된다. 함수로 표현하고 미분하고 대입하면 되는 얘기인 거야. 자, 이게 또 문제에서 일단 보려고 여기다 미리 좀 요약해서 써놓은 거야. 우리가 배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근차근 유형들을 봅시다. 쌤으로 볼게요. 쌤 있는 친구들은 안 써도 돼요. 우리 보면 돼요. 자, 미분 파트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미분 파트는 넘겼으니까 이거 원수가요. 정렬함수 원수가 3번이었겠죠. 마지막 내용이니까. 자, 이쪽에 나오겠네요. 숙제는 그래서 미분 파트의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적분 파트의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두 개 파트인데 양은 얼마 안 될 거야. 자, 봅시다. 유형 6번부터 한번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하면은 이거 우리가 언제의 뭐가 몇이다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S형. 출발이라는 얘기는 처음 시작할 때를 말하니까 시각 t가 몇일 때? 0일 때. 원점 위치가 몇인 상태를 말해요? 0. 그래서 이 문장 자체, 문장은 아니죠? 이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S? 0이 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 위치를 줬죠? 얘는 ST로 안 주고 그냥 X라고 줬죠? X. ST로 생각하면 돼. 위치다? 그럼 ST로 생각하세요. 자, 그때 처음 출발하고 나서 출발 후는 이제 0초 이후를 말하는 거야. 0초 이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뭐를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속도를 구해라. 그럼 V 값을 구하는 얘기야. 그럼 일단 VT를 일단 구해놔야겠죠? VT를 구해야 되고 언제의 V 값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느 순간의 V를 구하래? 원점을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이게 T는 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돼. 그래서 T 몇인지 구했다? 그러면 V 몇?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언제 원점 지나는지 저 시각부터 우리가 구해버릴까? 출발을 다시 어디 지난다 그랬어? 원점을 지난다 아까 말했죠? 원점을 지난다? 뭐가 몇이다 해석해야 된다고? 이만큼이 누가 몇이다? ST 값이 몇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원점이 있으면 위치가 0인 거니까. 맞아? 자, 그러면 이게 ST 그래프라고 그랬죠? 얘가 몇이다 해서씩 작성해버리면 되겠다? 0이다 하면은 이거 인수보다 너무 예쁘게 되죠? t 한 다음에 t-2에 제곱 이 몇일 때를 찾아라? 0일 때 찾아라 그랬더니 이 위치란 말이에요. ST 그래프란 말이죠. ST 함수죠. ST가 0이 되는 거는 t가 몇일 때랑 몇일 때? 0일 때랑 2일 때. 근데 얘 t는 0을 말하는 거야? 2를 말하는 거야? 2 말하는 거. 왜? 뭐라고 했어? 출발? 후. 출발 다음에라고 했으니까 몇 초일 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V 몇 구하라는 뜻인 거네 결국은. V. 그럼 ST 그래프밖에 모르죠? V 구해야 되지? 그게 뭐 해버릴까? 당연히 그래서 미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미분하면 X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나는 이 표현보다 VT라고 쓰는 걸 좋아해요. VT라고 쓸게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V 몇이니까? 2니까 4, 3, 12, 8이 16 플러스 4에서 더하면 16, 빼기 16이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나왔구나. 아니네. 속도가 몇이구나. 0이구나. 원점을 지날 때 딱 속도 0으로 멈춰버렸네. 이게 맞아? 접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왜냐면은 ST 그래프를 그렸을 때 0, 2 했을 때 0에서 뚫고 지나고 2에서 접했잖아요. 자, 몇 초일 때 속도 구하라고 그랬어? 2초일 때의 t는 2에서의 속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속도는 누구의 무슨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위치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자, 따라서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근데 마침 2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몇이었네? 0이었죠? 이게 V2를 말하는 거야. 이 기울기가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네요. 계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아직 좀 많이 헷갈려? 몇 개 정도 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문장 해석을 잘하고 그냥 미분하고 잘 대입하면 돼요. 이게 이런 걸 알아야 돼. 원점 출발한다? S 몇이 몇이다? 원점을 지난 순간이라고 했죠? 누가 몇인 순간을 의미하는 거야? ST 값이 0이 되는 그 T 값을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을 해석을 잘하면 돼. 그러면 뭐는 몇? 어느 몇?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지. 미분 파트는 그래 쉬워요. 적분 파트가 이제 그래프랑 섞여서 좀 헷갈리는데 봅시다. 마찬가지로 내가 뭐 밑줄 바로 쳐버렸을까? 원점 출발하면 밑줄 친다면 내가 화살표 빼가지고 누가 몇이다? 이렇게 썼겠죠? 자, 그랬을 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누구 함수를 줬네? 이거 ST야, VT야, AT야? ST 그래프 준 거죠? ST 함수 준 거야. 자, 그때 T는 3일 때의 P의 뭐를 구하려? 구했더니 몇이래? 자, 그럼 이거 내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잖아요.
이 문장을 내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까? 누가 몇이다라고 써준 거랑 똑같아요. V 3이 몇이다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또는 그냥 S 프라임 몇이? 4이 몇이다?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 뭐 해버린 다음에 3 대입하면은 13이나 하면 누가 결정될까? 미정계수 A 결정되겠죠? 그럼 답 나오겠지? 계산 따로 안 할게요. 해석만 하면 나머지 계산이니까. 무슨 이해했어? 얘들아 놓치면 바로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봐봐. PQ 두 점이 있어요. 근데 원점 출발한다 줬어 안 줬어? 원점 출발한다 밑줄 치는 습관 들이면 밑줄 치려고 했는데 없어. 와 원점 출발이 아닌가? 하고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습관 들이는 게 좋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라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가 같은지 다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식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위치 그래프를 줬어. ST 그래프를 줬는데 P의 위치, Q의 위치, 여기는 X라고 안 주고 XT라고 줬죠?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P의 위치에서 XPT, XQT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처음 위치가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지? 그러면 T에 몇 대입해보면 돼? 0 대입하면 얘 0 대입하면 처음 위치 몇이 없구나. 이게 없구나. 얘 처음 위치 어디 없구나. 아, 그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원점보다. Q가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P는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방향 얼마큼 떨어져 있었고 3분의 1 떨어지기 전에서 출발 이제 시작한 거고, Q는 어디서? 플러스 2분의 1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Q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수직선 상에서. 자, 근데 그때 어쩌고저쩌고 라고 있어. 자,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PQ의 속도가 어때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래요.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나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 P의 속도 그러면 내가 뭐라고 쓸까? 속도니까 V 쓰고, 그 다음 누구의 속도니까 VP 이렇게 조그맣게 제처럼 이렇게 쓸게. 한 다음에 P 이거랑 누구랑 같다? VQ T랑 같아지는 그 순간의 T, 이 T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때의 두 점 사이에 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네 둘 위치를 뺀 다음에 거리는 양수여야 되죠? 뺀 다음 뭐 씌워주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이 순간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부터 구해볼까? 이걸 알아야 그때 거리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위치를 구한다면 거리를 구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 뭐부터 해줘야겠네? 미분해줘야 되겠죠? 미분하면 바로 쓸게. 어떻게 돼요? 2t 제곱 이렇게 그냥 끝나죠? 그 다음에 VQT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넘겨서 인수분해야겠지?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는 여기 딱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거 2 한 다음에 t 마이너스 1하고 t 마이너스 1하고 2t 이렇게 놓은 다음에 상수항 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되겠죠? 아, 그러면 t가 양수인 거는 t가 몇일 때만 되겠네? 이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t가 0, 2, 3일 때만 보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되고, 아, t가 1일 때네. 그러면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 문장을 대체해버릴 수 있어. 누가 몇일 때? 이러고 그냥 t는 1 이렇게 대체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때 두 점 사이 뭘 구해라? 따라서 거리는 위치의 차이. 예, 절대값 씌운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x 몇에서 xp 몇을 일단 구해보고 1하고 구해볼까요? 1 대입하면은 1이죠? 그 다음에 누구도 구해보고 xq 1 구해볼까요? 1 대입하면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5니까 몇이에요? 4. 그러면 뺀 다음 뭐 씌워주면 절대값 또는 큰 값에서 대손을 알고 있다면 큰 것이 작은 거 빼면 되고, 모르면 일단 다 짜고짜 뺀 다음 뭐 씌워주면 되고, 절대값을 따라서 거리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이렇게 차근차근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조건들을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분하면 된다 이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자, 유형 다음 유형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가속도 유형이야. 자, 내가 보자마자 뭐 밑줄 쳤을까? 원점 출발 S 몇이다. 근데 여기 이미 X, 이거 ST죠? S 0이 0인 건 상수항 0이고 사실 나와 있기는 식에. 그래도 밑줄 치는 습관. 그때 위치 그래프 줬는데 속도가 4인 순간에 P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내가 뭐부터 구할까? 속도가 4일 때가 언젠지를 먼저 구할 거야. 그때 가속도 AT 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속도가 4인 순간, 그 순간에 내가 t가 t1일 때로 가정을 해볼게요. t1일 때 속도가 4가 됐다?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t의 가속도면 이게 뭘 구하라는 얘기죠? A? t1 구해라. 이거 구하라는 얘가 똑같은 거지. 그럼 내가 누구부터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야? t1 구해놓은 다음에 제 미분해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t1 대입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안 할게요. 네, 이거 해석했으면 나머지 계산이니까. 왜냐면 이 정도 하면 되니? 여기까지 하면 이해됐어? 얘들아 혹시 한번 내가 넘기려고 할 때 쌤 저거 한번 보고 싶어요 하면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했으니까 원점 출발 나왔어 안 나왔어? 처음 위치 0이 아닌 거죠. S0이. 보니까 상상 1인 거 보니까 처음 위치 1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위치를 줬어요. 근데 1에서의 뭐가 19라고 했죠? 야 이 문장도 기호로 표현할 수 있냐 간단하게? 누가 몇이다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까? V 1이 19다 하면은 이거 미분한 다음 몇 대입한 게? 1 대입한 게 몇이다? 하면 누가 결정될까? 결정되겠지? 미정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K가 나와버린 거야? 근데 1에서의 뭘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아까 미분한 거에서 한 번 더? 미분한 다음 몇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되겠죠? 내가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조건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속도와 운동 방향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고요. 그럼 내가 밑줄 한 다음에 누가 몇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S0이 0이다. 그 다음에 위치 그래프를 줬고요. 인수분해하기 너무 좋게 생겼죠 그래프 그리기에. 자 그리고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제적 도만 깔아야 되는 거는 속도는 연속이에요. 뭐라고요? 위치랑 속도 함수는 연속 함수로 주어지게 될 거야. 다항 함수라서. 알겠니? 근데 속도에 뭐가 바뀐대요? 아니네. 운동에 뭐가 바뀐대? 방향. 그게 무슨 소리냐? 플러스 방향 쪽으로 가다가 어느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갑자기 바뀌는 거야.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거든? 그럼 그 순간의 속도가 몇이었을까? 0.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그 순간 속도가 몇이었다? 해석해야 돼? 0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플러스 방향 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 순간 속도가 몇이어야 바뀔 수 있어? 0. 운동 방향 두 번 바꾸는데 그 순간에 위치를 A, B를 할 때 거리를 하나씩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운동 방향 언제 바꾸느냐를 구하려면 어떤 방정식 세워주면 될까? 누가 몇이다? 운동 방향 바꾼다? 누가 몇이다? VT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V 관련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몇 차 함수? 2차 미분하면 2차 되겠지 V는? 는 0 하면은 몇 개 나올 수 있어? 그 두 개가 이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는 그냥 사실 물리를 좀 했거나 아니면 이쪽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여기서 바로 끝낼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수투에서 우리 미분마트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위치 그래프란 말이죠. S를 표현한 거야. 그럼 얘가 점점 가요. 무슨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얘기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플러스 방향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다가 몇 초인 순간 1초인 순간이면 이거 4AP 3승하면 여기 4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위치가 몇 가지 멀어졌다가 4초까지 멀어졌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1초부터 3초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반대로. 자 그래서 3초의 위치가 몇이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왔을 때 1초 위치였고요 3초일 때 다시 여기에 돌아왔다. 0초일 때 3초일 때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는 극대극소 변곡점에 하면 여기 몇일 때 4초일 때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서 4초일 때 여기로 왔다. 이런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또는 여기서 내가 위치를 뭐 하면 누가 나온다 그랬지? 미분하면 속도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도함수 그래프 그리면 괜찮아.
자, 도함수의 보호는 원함수의 증가 감소와 관련이 있죠? 1 왼쪽에 0, 1 사이에서는 지금 원함수가 뭐 하고 있어?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뭐였을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였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지금 원함수 S가 뭐 하고 있죠? 그럼 도함수인 V가 뭐? 부호가 어떻다? 마이너스. 여기서는 EF, Y는 VT, F 그러면 똑같잖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0 되는 지점 여기서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바로 극점 찾았으면 되는 거야. 몇 초일 때랑 몇 초일 때? 그때 1초일 때, 3초일 때 각각의 위치를 A, B라고 했죠? 여기 A, B. A. 거리 몇인 거야 그러면? 4. 이 지점 위치 4, 이 지점 위치 0. 그러면 위치 차이는 몇이다? 4다. 거리도 4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지. 해서 익숙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거 보고 끝내버리면 되고, 또는 문제에서 이 그래프 하나 준 다음에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미분 못해요. 왜? 그래프 개형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도 있으면 이제 시험한 문제까지 다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건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 순간 속도가 0이었다. 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좀만 쉬었다 할까? 네, 좀만 쉬었다가 다른 유형이랑 접근적 문제를 보고 또 다른 거 합시다.